반도체요? 이제 바닥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AI라는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내년, 내후년, 제가 봤을 때 2, 3년 정도 이후를 계속 이제 AI라는 이 테마가 메인으로 이끌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사양으로 가는 이런 반도체 필요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다 좋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4년 동안 대세 상승장이 나왔고 그때 코스피가 70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3배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수가 3배 올라간 상승장 속에서도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은 단기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0% 혹은 그 이상 밀어버렸던 조정이 있었더라고요. 반도체요? 이제 바닥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보통 방송 가게 되면은 전 두 개의 업종에 항상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반도체는 뭐 뻔합니다.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이 제가 이것도 자료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띄워드린 자료가 MSCI 코리아 인덱스 내에 있는 자료예요. 이제 MSCI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 그때 제가 그때 봤을 때 101개인가 104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보면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삼성 SDI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고 그 세 개만 합해도 전체 우리나라 코리아 인덱스의 40%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가 딱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SK 하이닉스 있고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괜찮다 싶어서 매수를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사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인덱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이제 사람이 앉아서 이제 매매하기도 하지만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그런 비율, 밸런스 같은 거 넣으면 알아서 매수를 하고 알아서 매도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밸런스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반도체는 뭐 일단 사놓고 본다. 삼성전자 일단 사놓고 본다. SK하이닉스 일단 사놓고 본다.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쪽의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났죠? 네, 끝나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는 HBM 그리고 삼성도 HBM 뭐 만들고 뭐 DRAM 반도체 만들고 새로운 반도체 만들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이제 또 TSMC에게 주던 물량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생산량을 더 증가시키고 싶어가지고 그 물량을 TSMC 말고 최근에 수율을 따라간 삼성전자한테도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뭐 투자감이 크신 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라 봐요. 어차피 뭐 지수 인덱스, 뭐 거의 뭐 지수와 맞물려가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삼성전자를 투자하실 때 이게 단가가 사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거 50대 1 액면 분할했을 때 F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 액면 분할할 때도 다양한 의도가 있어서 액면 분할한 거긴 하지만 이게 몇백만 원짜리일 때는 외국인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액면 분할을 하면서 싸지니까 뭐 한 주에 뭐 10만 원도 안 하니까 그죠? 뭐 6, 7만 원, 뭐 5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개인들도 정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도 들어와서 뭐 삼성전자로 단타 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냥 항공모함이라 보시면 돼요. 항공모함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방향으로 쭉 가고 도착할 때쯤 되면은 수 킬로, 수십 킬로 전부터 역추진을 걸어요. 멈추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이제 보통 항공모함들이고 삼성전자 같은 이런 시총근 종목 기업들은 항공모함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쭉 내려가다가도 이걸 방향으로 돌릴 때 시간이 충분히 걸리고 그리고 한 번 상승 쫙 추세를 타면은 한동안 그렇게 쭉 가는 게 이제 삼성전자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금이 크신 분들이거나 뭐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이렇게 좀 장기 투자, 뭐 최소한 뭐 2, 3년 이상 보고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좋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은 특히나 네 그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실 거면 지금 사시라고 합니다. 내년에 어쨌든 지금 사실 이게 조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보면은 조금 카테고리는 살짝 달라요. 둘 다 반도체 쪽에 있긴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진짜 반도체만 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다 하죠. 반도체도 하고 휴대폰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세탁기도 팔고 다 해요. 다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좀 두 개 기업은 좀 달리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나는 반도체만 사고 싶어 반도체에만 투자하는 기업 사고 싶어 SK하이닉스 그러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매수 그러니까 투자 상황에 따라서 제가 나눠드리는 거예요. 반도체만 하고 싶어 SK하이닉스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나는 반도체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좀 다양하게 좀 안정적으로 한 기업이 했으면 좋겠어. 좀 뭔가 이 기업의 이 구조가 좀 깔끔한 산업 뭐 이업 하나 이런 것만 이게 아니고 좀 다양한 업을 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적절하죠. 사실 이것도 투자 스타일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기업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매력이 다른 두 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가 되게 좋아요. 자리가 되게 좋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단 삼성전자 먼저 말씀드리면 뭐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여러 개 많이 내고 있죠. 되게 좋은 휴대폰이 나오면서 지금은 사실 근데 휴대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막 화웨이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저가 공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빠르게 돌아서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꾸준히 내고 있는 그런 현상 유지 차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 디램 치킨 게임이 끝난 거, 그리고 파운드리 쪽 수율을 TSMC에 따라잡았다는 거. 예, 이게 삼성전자를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다 좋죠. 다 좋긴 하지만 HBM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AI라는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내년 내후년 제가 봤을 때 2, 3년 정도 이후를 계속 이제 AI라는 이 테마가 이제 메인으로 이끌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고사양으로 가는 이런 반도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AI 열풍이 꺼지면 얘네들은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AI 열풍이 전 앞으로 2, 3년 이상 갈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히려 내년 이맘때를 봤을 때는 지금이 더 낮은 가격이 될 것이고, 내후년 이맘때를 봤을 때는 내년 이맘때가 더 싼 가격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현대차를 누가 매수할까요 물어보면은 진짜 길게 끌고 갈 거 아니면은 차라리 중소형주를 하는 게 낫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도 사실은 조금 삼성전자 같은 느낌, 좀 거함 느낌 좀 있긴 있죠. 그리고 자동차 판매 뭐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점유율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이게 전기차만 보더라도 1위 테슬라인데 2위부터 20위까지 다 합친 것보다 아마 많거나 뭐 비슷하거나 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제 뭔가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건 맞긴 맞죠. 그건 맞아요. 무조건 팩트입니다. 근데 결국은 또 시장 점유율을 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략을 잘 짰죠, 사실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딱 하이브리드 전환하고 디자인 싹 바꾸고, 그리고 고급화 전략 딱 가면서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대차도 길게 보시는 분들은 투자 가능. 이것도 한 2, 3년 이상 보시는 분 투자 가능. 근데 이거를 오늘 사서 뭐 다음 달 팔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쪽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만일 비중을 하라고 하면은 국내 60, 그리고 미국 쪽 40% 정도 나누시란 말씀 드리고, 미국 쪽은 저는 그냥 M7 있죠. 매그니피센트 7. 대형 IT들 7개. 이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은 뭘 사도 괜찮다. 뭘 사도 괜찮다. 그냥 40% 전체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하고 계시면은 4천만 원 미국에 투자하시고, 이 4천만 원 비중을 매그니피센트 7개를 똑같이 그냥 비율로 맞춰서 하셔도 괜찮다. 여기 뭐 반도체니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반도체니 뭐 클라우드니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명확하죠, 뭔가. 그리고 우리나라 60% 비중, 뭐 1억 중에 6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반도체 가져가야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왜냐면 반도체로 아무리 높은 사양으로 뭐 AI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봐야 돼요. 봐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무조건 가야 되고, 2차 전지도 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요 정도로 하셔가지고 이 비중을 뭐 각각 20%씩 가져가셔도 되고요. 일단 뭐 어쨌든 60% 비중을 이 세 개 업종으로 나누는 거니까 똑같이 나눠도 어쨌든 각각 20%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당 뭐 30% 비중까지 넘지 마시고 요 내에서 그냥 잘 밸런스 맞춰가지고 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요. 저는 일본 엔저가 지금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러 가잖아요. 금리 인하라면 전 내년 뭐 4분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마 엔저는 내년 정도, 내년 한 중후반까지는 계속 지금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일본 전략을 짜신 분들은 내년 정도까지는 이제 전략을 유지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은 조금 일본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일본은 스텝을 똑같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스텝과 비슷하게 뭐 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우리나라 4월달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11월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번 총선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은 했지만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못 내보냈지만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의석수를 뺏기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총선 슬슬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러면 공약대에 따른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뭔가 축 처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3월달 총선 전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리고 총선 끝나는 그 시점쯤 돼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때 총선 끝나고 나면 5월달, 6월달인데 6월 말에 공매도 중지가 해제가 돼요. 물론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죠. 보통 6개월 연장하는데, 연장을 안 한다 쳤을 때 그러면 이제 5월달, 6월달 한 여름 시즌쯤 되면은 공매도 중지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쯤 되면서 지수가 쉴 수 있고, 연장을 만약 한다라고 했을 때 6개월 연장하면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은 미대선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지수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다가 11월 대선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고, 그때쯤 돼서 우리나라 공매도 중지가 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11월쯤 연말로 가면 조금 지수가 좀 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하다가 이제 중간에 좀 쉬어가는 과정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이 내년에도 좀 편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 조금 이 아이디어는 좀 뒤로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시장은 좋지만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 항상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투자해야 된다. 이 정도 멘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뭐 부채 상한선 증액 관련 얘기는 뭐 계속 매년 나와요. 그때쯤 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마음 쓰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추후에 뭐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공화당 민주당이 뭐 얘기가 안 맞아가지고 또 뭐 어떻다 하면 그냥 또 저러네, 에휴, 또 저러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딱히 없네요. 사실은 이게 전망하기 참 어려운데, 올해도 사실 하마스 이슈 생길지 누가 알았고, 작년에도 러시아 이슈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딱히 딴 건 없는데, 연준의 입을 계속 주목은 해야죠.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벗으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전기 침체가 오는 걸 예상하는 건지, 그런 의심을 좀 한번 해보면서 투자에 나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게 봐요. 전 다들 별로 안 좋아해서. 예전에는 처음에 주식할 때는 진짜 신났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이미 뭐 IMF를 겪어오고 뭐 IT 버블 다 터진 상태에서 뭐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2000년도, 그때 2002년도 힘들었고, 2002년도 3년, 근데 2003년도부터 이제 2007년도까지 거의 4, 5년 동안 대세상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재밌었죠 그때는. 근데 힘들어요. 우리가 다 본업이 있잖아요. 본업이 있으면 그냥 본업하면서 주식 투자들을 해놓는 게 맞아요. 이게 되게 이게 어쨌든 주식이 수익이 나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막 술 먹고 건강 나빠지고, 그리고 주식이 막 나쁘면 또 스트레스 받아서 내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본업이 있으시고 전업 투자가 아니시라고 하면은 단타지 마세요. 단타지 마시고 그냥 가끔 뭐 쉬시는 날 재미로 뭐 단기 스캘핑 정도 뭐 하시는 거는 뭐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단탄하지 마세요. 본업이 깨지잖아요. 내 본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깨지기 때문에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거 따라가면 뭐해요? 아유, 다 의미 없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전 지금 괜찮다 봐요. 지금 11월 오늘 며칠이죠? 15일이죠. 네, 오늘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괜찮다 보고 있고, 일단 오늘 뭐 지수는 어차피 한 1월 달까지는 그래도 쭉 안정적으로 뭐 좋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 타임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지금부터는 실적 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 없는 회사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만 전제로 깔려있으면 웬만한 종목은 다 수익 날 겁니다. M7이요 뭐 이미 움직이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낳고 있었지만, 사실 M7 기업들이 거의 다 이제 AI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거의 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다 돼 있고, 클라우드 쪽이 다 어떤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대세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또 충분히 쉬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선 미국 증시 자체를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 때 이런 IT주들이 영향을 항상 받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의 이제 생각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쉬었었던 이런 기업들이 좀 다시 분위기를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어떤 의견이 나오긴 해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좀 떨어졌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도 좀 있긴 있는데, 각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이제 충분히 이렇게 좀 익스큐즈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M7은 딱 묶어주는, 이제 뭔가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투자 괜찮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로봇이요? 저는 사실 로봇은 지금 보여주는 건 없는데, 우리가 로봇은 좀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뭐 아까 우리 파도 얘기도 했지만, 파도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아예 그런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봤을 때 설명해 주는 것만 듣고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근데 로봇은 보이죠. 오, 대박. 뭐 동네만 가더라도 로봇이 커피를 타준다고? 와, 대박. 그 저희 딸들이랑 같이 잘 가는 그 솜사탕 만들어주는 로봇. 물론 이제 들고 밀고 찍는 것밖에 안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잖아요. 기술력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보여요. 진짜 막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 가도, 유튜브 가셔도 보실 수 있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홈페이지 가셔도, 유튜브 가셔도 다 보여요. 막 걔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로봇들이 어느 퀄리티까지 올라가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기술력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봇주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뭐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대표님의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이거 언제 턴어라운드 될까요? 그랬더니 되게 피식하시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으면 이미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적자는 무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좀 점수를 주고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적자다, 실적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 그리고 이런 두산 로보틱스, 여기서 나오는 로봇 제품들은 물론 시행착오는 있어요. 로봇이라는 게 단순히 만들고 또 프로그래밍까지 하는 게 연결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거는 시행착오 측면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기 투자했는데 로봇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커피를 던지다 이것 때문에 거기를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양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성숙기 과정에 가는 상황이고, 예전 테슬라로 치면은 이제 자동차 한두 개씩 내면서 막 뭐 리콜 되고 막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근에 생각보다 또 실적이 또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로봇주들이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괜찮아지고 있네 이런 생각이고, 로봇주 투자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성숙기이기 때문에 좀 긴 사이트 투자, 매수했을 때 최소 1년 이상 2년 정도 보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께 로봇 관련주는 매우 적절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도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IMF라는 이것에 트라우마를 굉장히 강하게 느낀 나라예요. IMF,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죠. 그러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교하고,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터지면 IMF랑 비교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IMF를 정말 직격탄 맞은 세대거든요. 딱 그 나이 때, 제가 정말 중요한 나이 때 IMF를 얻어맞은 세대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막 분위기를 다 너무 잘 알아요. IMF 때 뭐 저희 가족이 이제 돈을 넣었었던 은행이 파산을 해서 저희 집 재산이 다 날아갔거든요. 그랬던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그때 되게 많이 쓰러졌어요. 증권사 뭐 TV만 키면 뭐 고려증권 날라간다 뭐 이런 때가 그때였거든요. 뭐 어디 한보가 날라갔다 뭐 재계순위 몇이 날라 이랬던 시점이 그때였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말 많이 신경 쓰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쪽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결국 돈이 없어서 망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정말 시장이 불황으로 할 것 같다, 침체가 올 것 같다 하면은 돈 안 씁니다. 절대로. 딱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유보자금이 사상 최대다. 그래가지고 지난 정권인가 지지난 정권에서는 유보자금 풀으라고 막 푸시놓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씩 수백억씩 풀고 있죠. 미국에다 공장 막 수십억씩 수백억씩 넣고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IMF 트라우마가 있었고,
돈을 쥐고 있고 싶어 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정말 극상에 있는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들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던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들 침체 온다고 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정말 침체가 오면요, 안 하죠. 아무리 정치권에서 때려도 안 합니다. 하는 척만 하고 안 해요. 근데 지금은 하잖아요. 공장 증설하고 있고 오히려 좀 빨리 좀 하게 해달라고 정부한테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증권사의 리포트를 하나 더 볼 바에 차라리 삼성, SK,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들, 그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줄이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똑같은 예로 2차전지주가 언제 끝날까요? 저한테 누가 대표님 2차전지주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으면 2차전지주는 언제까지 투자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전 딱 답이 하나예요. 2차전지 그룹, 에코프로 그룹이 투자를 안 하거나 딜레이 시키거나 아니면 중지시키는 경우, 그때가 진짜 끝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점을 빨리 알려면 어떻게 된다? 주총도 많이 가고 회사에다 물어보고 전화도 해보고 진짜 주담을 들들들 볶으세요. 그럼 주담이 되게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그 금융당국 쪽이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바라는 게 주담은 겸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겸업은. 왜냐하면 주담이 좀 작은 기업들은 이런 다른 업무 하면서 주담하거든요. 전화 잘 안 받아요. 그렇게 똑같은 얘기 물어보잖아요. 되게 귀찮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담은 딱 본인 회사의 주식 얘기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누구보다도 굉장히 예민한 쪽인데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삼성만 하더라도 어디 투자했어요? 반도체, 바이오, 로봇, 그죠? 이쪽 라인이잖아요. 이게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요. 이게 저도 주식 한 23, 4년 정도 했는데 그 어떤 해도 힘들지 않았던 해는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요 이미지 하나 또 보내드릴게요. 요좀 띄워주세요. 뭐냐면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4년 동안 대세 상승장이 나왔고 그때 코스피가 70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3배 올라왔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포인트를 찝어 드릴 텐데 그게 단기 고점 대비해서 그 상승장, 지수가 3배가 올라가는 그 상승장 속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6%, 7%, 지수 기준이에요. 지수 기준 6%, 7%, 뭐 10%, 길게는 뭐 30%씩 밀렸던 조정을 제가 다 표시해 놨거든요. 되게 많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다? 지수가 3배 올라가는 상승장 속에서도 제가 보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있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은 단기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0% 혹은 그 이상 밀어버렸던 조정이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조정 한 20% 정도 받았잖아요. 20%, 30% 받았잖아요. 한 2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비슷하게 생각하십시오. 10% 조정만 돼도 여러분들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상승장 속에서도 분기마다 한 번씩 왔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조정이 와도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버텨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걸 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